자, 오늘 시청자 Q&A 시간을 가졌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드리는 답변은 업계 전체의 정답이라기보다는 제가 실무를 경험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의견에 가깝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또 게임 업계 중에서도 서브컬처 스타일의 캐릭터 모델러 취업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실사나 다른 분야에서는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남겨주신 질문들은 방송 흐름과 편집본 시청을 고려해서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순서를 재배치했고요. 비슷한 내용은 하나로 묶은 것도 있습니다. 질문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최근 게임 업계 신입 채용 시장은 어떤가요? 올해 말쯤에 업계 상황이 좀 나아질 것으로 보시나요? 전 최근에 적어도 연초 대비해서는 신규 프로젝트 소식이라던가 아니면 신규 TO 소식을 조금 더 많이 듣고 있긴 해요. 연말에는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캐릭터 모델러 TO는 여전히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어 가지고 경쟁 강도가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회복되는 걸 기다리기보다는 적은 자리에 뽑히는 포포를 만드는 게 현실적인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 작품으로 취업한 사례가 있을까요? 아니면 졸업 후 포트폴리오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될까요? 졸업 작품의 완성도가 채용 기준에 닿았다면 그걸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적어도 최근에는 그런 소식은 못 듣긴 했어요. 예전에 졸업 작품으로 취업하던 케이스가 있긴 했는데 그건 거의 10 년도 더 전에 기준으로 있었던 얘기였고, 최근에는 졸업 작품으로 취업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졸업 작품은 팀 작업으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팀 작업에서 또 일정을 맞추고 기준 날짜까지 게임을 하나 만드는 게 일반적으로 목표잖아요. 그 상황에서 포트폴리오만을 위한 캐릭터 작업에 공을 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졸업 작품만으로 취업하는 건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졸업 작품으로 취업까지 노리신다면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서 퀄리티를 좀 올리시는 방향도 고민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졸업 후 포포를 더 만든다면 취준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이건 개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떻다라고 답변 드리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보통 취업 기간보다는 지금 포폴이 취업 허들을 넘었느냐가 변수라 가지고요. 그 취업 라인을 넘기면 취업 준비 기간은 짧아질 수 있고 못 넘기면 많이 길어지겠죠. 업계에서 나의 영향을 많이 받나요? 나이가 직접적인 탈락 기준이라고 단정할 순 없어요. 나이가 올라갈수록 게임 업계로 전환한 이유, 아니면 조직에 대한 적응력, 장기 근속 가능성 등을 면접관한테 더 설득을 해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그 우려를 덮는 거는 결국 포폴 완성도가 어느 정도 따라와 줘야지 그 우려가 희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포폴의 퀄리티가 더 중요하게 보인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격증이나 어학이 영향이 많이 끼치나요? 다른 직종은 영어 우대 자격증 거의 필수인데 모델러도 그런가요? 모델러는 자격증보다 포폴의 영향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자격증이나 어학이 영향을 끼친다고 보긴 어렵고요. 외국어를 공부하셨다면 관련 자료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외 취업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국내 신입 모델러 채용 기준에서는 자격증이나 어학은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심지어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어학 능력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취업하시는 분들은 포포를 평균 몇 점 만드나요? 역해, 남캐, 크리처 모두 만들 줄 알아야 하나요? 보통은 기준으로 잡는 건 새 작품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포폴 퀄리티가 너무 좋다 이러면 2점 이하로도 취업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요즘은 취업 기간이 다들 길어지는 분위기라서 3점 이상씩 만들고 취업하시는 경우를 봐왔어요. 그래서 역캐, 남캐, 크리처를 전부 넣기에는 저는 서브컬처 미소녀 게임 기준으로는 비추천드리는 편이거든요. 남캐 정도는 하나 정도 섞어 주시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남캐를 잘 만들 수 있다는 능력 정도는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리처를 잘 만드는 건 서브컬처 쪽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역캐 잘 만드시는 분들은 크리처도 잘 만들어서 그냥 역캐 잘 만드시는 분을 뽑아서 크리처를 시키는 편이 많은 편이긴 해요. 한 작품당 포폴에 몇 장 정도 넣는 게 좋을까요? 한 작품에 스샷을 몇 개나 찍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정해진 답은 없는데요.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컷 위주로 추리는 거, 저는 그쪽을 추천드리고요. 비슷한 렌더링 샷을 여러 장 찍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스크롤을 만드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보는 사람 입장에선 계속 같은 이미지를 각도만 다르게 해서 보는 건 되게 피로하거든요. 보는 사람이 좀 질리지 않는 선 정도만 추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비슷한 렌더로 장수만 채우는 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 내가 보여줄 만한 핵심 컷 위주로 정리하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헤어, 의상 등 특정 균열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캐릭터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제작 능력을 보여주는 게 유리할까요? 보통 신입은 캐릭터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하는 전반적인 능력이 기본이고요. 그 위에 얼굴, 헤어, 의상 중 하나가 강점으로 보이면 좋기는 합니다. 다만 이 장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희생하면 안 되는데요. 캐릭터 전신을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고 거기서 내 단점이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모든 능력을 다 연마하신 다음에요. 내 단점이 보이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베이킹 실수가 없다, 와이어가 깨지지 않게 잘 정리를 한다, 얼굴이나 헤어를 실루엣을 잘 잡아서 예쁘게 만들 줄 안다. 이 모든 능력들이 다 기본적으로는 갖춰져 있어야 되고 거기서 단점이 보이면 안 되고요. 추가로 얼굴이나 헤어 쪽에 내가 이쪽을 더 잘한다라는 강점을 어필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베스트고 저도 그쪽을 추천드립니다. 캐릭터 포폴에 페이셜도 무조건 해야 하나요? 다양한 표정을 넣는 분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요. 저는 필수는 아니라고 봐요. 일반적으로 페이셜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한 이후에 배우셔도 할 만한 되게 간단한 작업이라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내가 페이셜을 할 줄 모른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취업하는 데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페이셜이 추가로 있다면 이걸 안 가르쳐 드려도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플러스 알파는 되겠죠. 그래서 페이셜을 보여줄 때도 마찬가지로 어색한 표정을 만드는 거는 최대한 피해 주시고요. 자연스러운 표정을 만들 수 있고 내가 그쪽에 어필할 수 있다면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자신이 없다, 원화가 정확하지 않다, 이런 등의 이유가 있다면 만드시지 않는 것도 오히려 방법입니다. 차라리 효율적으로 추가 캐릭터를 더 빨리 들어가는 게 이득일 때도 있고요. 무기 있는 캐릭터를 고르는 게 더 좋은가요? 일단 무기는 가산점 요소가 되죠. 무기를 잘 만드는 건 보여줄 만한 매력 포인트긴 합니다. 다만 캐릭터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원화를 고르면서까지 무기가 있는 캐릭터를 고르는 건 저는 비추천드리고, 기본적으로 원하는 내 매력을 잘 어필할 수 있는 원화를 골라야겠죠? 근데 거기에 무기를 들고 있으면 좋은 거고 무기가 없어도 크게 감점 요소가 되진 않습니다. 무기가 있으면 더 좋긴 한 건 동의하고요. 배경 프랍도 고퀄로 뽑아 넣으면 더 도움이 되나요? 일단 배경 쪽 같은 경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캐릭터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 추가가 되면 당연히 도움이 되죠. 다만 캐릭터가 배경 때문에 묻히거나 아니면 배경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써 가지고 거기에 공수를 많이 넣어야 된다, 이러면 배경을 굳이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결국 작은 이미지로 보여졌을 때 이 캐릭터를 얼마나 어필할 수 있냐의 싸움이 크거든요. 그래서 작게 보였을 때 배경이 매력적으로 내 캐릭터를 좀 더 돋보이게 만들어 준다, 이러면 넣는 게 좋겠지만, 거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배경을 넣거나 이런 식으로 좀 마이너스가 될 만한 요소가 있다면 배경을 안 넣는 게 차라리 나을 때도 많고요. 이거는 케바케가 좀 있습니다. 실사를 잘 만들어야 데포름에도 잘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서브컬처 회사에 실사 포포를 넣어도 될까요? 넣는다면 비율을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일단 실사를 잘 만들어야 데포름에도 잘 만든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실사를 해왔기 때문에 실사에서 배웠던 것들이 데포름의 캐릭터를 만들 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서브컬처 회사에 실사 포포를 넣어도 될까요?라고 여쭤보시는 건 넣어도 되죠. 넣어도 되는데 일단 메인은 무조건 서브컬처 캐릭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메인 캐릭터들 두세 점이 일단 서브컬처 캐릭터로 돼 있어야 되고, 그 뒤에 내가 실사 포포를 만든 게 있다, 이러면 실사 포포를 추가하셔도 되지만, 서브컬처 회사에 이력서를 넣기 위해 실사 포포를 만든다는 비추드립니다. 왜냐면 실사 포포를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서브컬처 캐릭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효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럴 바에 서브컬처 캐릭터 하나라도 더 만드시는 게 취업에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미 업계에 나와 있는 3D 캐릭터를 모작해서 포폴에 넣는 건 비추천인가요? 일단 두 가지 케이스로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MMD 파일이 공개가 돼 가지고 그것들을 똑같이 모작해서 만드는 케이스가 있고요. 아니면 모델링이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게임에 있는 모델링을 보면서 모델링하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MMD가 공개된 리소스 데이터를 보면서 모델링하는 거는 공부용으로는 좋지만 포폴용으로는 저는 굉장히 비추천드리고요. 왜냐면 보고 만들면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거를 따라 만들었다는 의심을 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가 있겠죠. 기존에 나온 게임 모델링을 보면서 그걸 참고해서 모델링하는 거. 그것은 일단 전자의 경우보다 훨씬 낫긴 하지만 전 그래도 그 부분은 애매하다고 보는 게, 일단 포폴로는 쓰는 건 괜찮아요. 포폴로 쓰는 건 괜찮지만 원본 3D와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에 만든 사람 작품과 내가 만든 작품을 비교당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내가 첫 번째로 전제가 돼야 되는 건 기존에 있는 3D 캐릭터보다는 무조건 잘 만드셔야 되고요. 생각해 보시면 되게 쉬운 얘기인데, 기존에 나온 게임들은 3D로 인게임에 넣기 위해서 최적화가 많이 들어갔고 텍스처도 해상도가 많이 낮아진 상태로 인게임에 들어가는 건데, 내가 그것보다 폴리곤을 더 많이 쓸 수 있고 텍스처를 더 높은 해상도를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인게임보다 퀄리티가 떨어지면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인게임보다는 무조건 잘 만드셔야 되는 게 전제가 돼야 되고, 이제 거기서 비교를 당해도 내가 완벽하게 기존 작품보다 잘 만들 수 있다 이러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3D가 존재하지 않는 원화를 골라야 한다면 어떤 원화가 포폴에 유리한가요? 이건 그냥 입체 구조가 명확하고 참고 자료가 충분하고 디자인 밀도가 내가 생각한 제작 기간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면 적당한 원화를 고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에 원화 선정하는 방법 영상에서도 다뤄드렸다시피 그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포폴에 반드시 넣어야 할 이미지는 뭔가요? 와이어프레임, 대표 렌더링 컷 등. 일단 대표 렌더는 넣으셔야 되겠죠? 뭐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은 것들은 정면, 측면, 후면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얼굴이나 핵심 디테일들, 내가 밀도를 좀 높여주는 부분들을 확대샷도 있으면 좋고요. 와이어프레임 샷 있으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텍스처까지 공개하면 더 도움이 됩니다. 다만 내가 와이어 정리에 좀 자신감이 없다던가 텍스처 정리가 좀 덜 돼 있다던가 아니면 UV 배치가 밀도가 높지 않고 빈 곳이 많이 보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 단점이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와이어를 공개하거나 텍스처를 공개했을 때 이런 단점들이 좀 부각될 것 같다 이러면 빼는 게 좋긴 한데요. 내가 이런 것까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냈다 이러면 가급적이면 다 넣는 거를 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에서 내 단점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가급적 내 장점 위주로 어필할 수 있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 이게 메인이 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폴의 작업 과정을 첨부하라는 경우 어떤 식으로 첨부하는 게 좋나요? 이런 공고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런 게 있었군요. 일단 만약에 제가 작업 과정을 첨부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일단 레퍼런스를 어떤 식으로 분석했는지에 대한 스샷을 좀 첨부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폴 중간 과정들을 저장해 놓는 게 있다면 그것들 어떻게 바뀌어 나갔는지 이런 개선 방향들 캡처해 둘 것 같고요. 그리고 리토폴로지 과정들도 넣으면 좋을 것 같고 UV나 베이킹 과정들 이런 거 다 중간중간 스샷을 찍어 둘 것 같습니다. 그 텍스처 작업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도 서페에 보면 레이어별로 이렇게 껴다 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레이어를 꺼 가지고 중간 과정을 이렇게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넣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최종 렌더링 샷에 어떻게 보이게 할지, 라이팅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도 추가해 주시면 이 작업 과정이 딱딱 보여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장황하게 길게 쭉 보이는 것보다는 좀 더 보시는 분이 편할 수 있도록 컴팩트하게 정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GIF나 영상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는 기록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여주면 그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렌더 시 배경이나 툴도 신경 써야 할까요? 캐릭터 카드처럼 예쁘게 꾸미거나 뒤에 오브젝트 배경까지 모델링 하는데 이런 것에 유무가 영향이 있나요? 이것은 방금 전에 배경 질문이랑 좀 겹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하더라도 캐릭터가 잘 보이고 재질과 실루엣 표현이 명확하면 그 정도로 충분하긴 합니다. 화려한 배경보다는 안정적인 조명 세팅 그리고 가독성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포트폴리오 제출 시 레이아웃이나 제출 형식도 평가에 영향을 주나요? 아트세션, 개인 사이트와 팜플렛 형식, PDF 중 어떤 방식을 많이 사용하나요? 일단 제출 시 레이아웃이나 제출 형식도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하기도 좀 어렵고 안 준다고 하기도 좀 어려운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보통 포트폴리오를 검토하시는 분들은 일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엄청 바쁜 와중에 포트폴리오를
짬내서 체크하고 그중에 검수를 해내면서 면접을 본 사람들을 추리는 거거든요. 내가 한참 바쁜 와중에 포트폴리오를 열기 힘들게 만들어 놨다, 보기 힘들게 만들어 놨다 이러면 보기 전부터 스트레스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포트폴리오를 보게 돼요. 이러면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다만 그게 엄청 크다고 말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요. 왜냐면 포트폴리오 퀄리티가 압도적이면 그걸 좀 감안하더라도 일단은 한 번쯤 면접에 부를 만하니까요.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건 기본적인 사회생활 예의죠. 내가 내 작품을 상대방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더 편하게 보여줘야 할지는 고민해 볼 만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가장 흔한 방법은 그냥 아트스테이션이나 개인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리는 거는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고요. 그 PDF 파일로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분들도 어쨌든 파일 열기는 되게 쉽게 돼 있기 때문에 PDF도 저는 나쁘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가독성을 어떤 식으로 잘 가져가는지도 신경 쓰시면서 어떻게 전달하시는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압축 파일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건 비추 드리는 편인데, 그게 왜냐면 압축을 풀어 가지고 열어야 되니까 중간 과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고요. 가장 무난한 건 그냥 개인 사이트나 아트스테이션을 전 추천드리고, 저는 개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포트폴리오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용할 때 이력서를 쫘르르 내리다 "오." 하고 멈춘다던데, 그래서 영상이나 링크는 잘 안 누른다는 게 정말인가요? 보통 스크롤로 빠르게 훑다가 눈에 걸리면 멈추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대표 컷이 중요한 거고요. 내가 썸네일만으로 조그맣게 보기만 하더라도 캐릭터 매력이 잘 보일 수 있는 메인샷을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영상이나 링크는 잘 안 누른다는 게 정말인가요? 보통은 근데 한 번씩은 다 체크해 보시긴 합니다만, 한 단계 더 넘어가야 열리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더 보기 불편해서 눈에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죠. 보통은 게임 잡에서 포트폴리오 이미지를 올리는데 그게 3 장인가 5 장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 이미지 중에 제일 예쁘게 나온 포트폴리오 샷들을 추려 가지고 3 장이든 5 장이든 이렇게 쭉 넣으신 다음에요, 마지막에 포트폴리오를 잘 볼 수 있게 정리한 아트스테이션이나 블로그 링크를 첨부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서브컬처 모델링을 하면서 텍스처 작업을 서페 3D 코터 없이 포토샵에서만 진행 중인데, 포폴 보시는 분들이 안 좋게 볼 수도 있나요? 보통 결과물이 좋다면 그 자체로 감점이 되진 않는데요. 일단 좀 나누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가 서브컬처 캐릭터를 준비하는데 노멀맵 베이킹이 들어간, 그러니까 하이폴 베이킹이 전제된 프로젝트가 있고요. 두 번째로 핸드 페인팅 기반으로만 작업이 되는 프로젝트가 있죠. 이 둘 중 하나의 프로젝트로 지원을 하실 텐데, 포토샵으로만 작업을 하셨다면 손맵 프로젝트 기준으로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손맵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텍스처 작업을 서페 코트 없이 포토샵으로만 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포토샵으로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터치는 안 하지만, 만약에 노멀맵 베이킹이 들어간 하이폴 프로젝트라고 하면 포토샵으로만 작업이 뭐 거의 불가능하기도 할 거고, 보통은 서페로 파일이 교환이 되거나 바디 페인트로 파일 교환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교환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거기에 맞춰서 작업하지 못하겠다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결과물만 일단 좋으면 툴 사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지원학원에서 3ds 맥스만 배우고 지브러시 서페 등은 안 배워도 취업이 가능할까요? 일단 지브러시 서페를 여쭤보신 거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하이폴 기반 프로젝트를 생각하신다면 지브러시 서페가 필수고요. 맥스만 배우고 하시는 거, 손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신다면 맥스로만 취업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은 하이폴 베이킹 프로젝트 같은 경우엔 잘 익혀두면 손매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손매 프로젝트에만 준비를 하신다면 하이폴 관련 프로젝트에 들어가기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선택지를 좁히는 선택을 하는 건 저는 비추드리긴 하지만, 손매 쪽 준비하시면 그래도 빠르게 포트폴리오 완성이 가능하다 보니까, 범위를 좁히더라도 집중을 하시겠다 이러면 손매 쪽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국비지원학원에서 게임 모델러 교육을 듣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일단 커리큘럼을 보기보다는 학생들이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잘 만들었냐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국비지원 학원을 가본 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국비지원 학원에서 취업 준비를 하시는 건 시간 낭비가 많다는 의견이 대다수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추론해 봤을 때도 굳이 국비 지원 학원을 갈 만한 메리트는 많이 없다고 봐요. 가급적이면 취업을 좀 전문적으로 해 주는 학원이나 아니면 과외를 좀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프리랜서를 생각하면 블렌더를 메인 툴로 준비 중인데 맥스를 포기하고 블렌더에 올인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블렌더를 쓴다고 하시면 버튜버 쪽을 준비하신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버튜버 쪽은 블렌더가 매력적인 선택지죠. 근데 게임 회사에 취업이든 프리랜서든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블렌더는 써도 괜찮긴 한데요. 최종적으로는 맥스로 데이터를 넘길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은 게임 회사에서 맥스로 데이터 전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맥스로 데이터 마감을 할 줄 알면 블렌더로 작업하는 것 자체에서는 요즘은 터치를 안 하는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블렌더로 작업하셔 가지고 맥스로 마무리할 줄만 알면 블렌더로 메인으로 작업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캐릭터 모델링, 리깅, 애니메이션을 함께 요구하는 곳은 애니메이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나요? 보통 그냥 순수한 캐릭터 모델러로 취업을 하실 생각이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리깅이나 아니면 엔진에서 체크하는 거 정도? 이 정도만 확인하면 크게 취업하는 데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만약에 모델링, 리깅, 애니메이션 기술을 모두 다 요구하는 곳이면 아마 신입한테 그걸 요구하는 곳이면 그쪽의 아트 퀄리티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요구하는 아트 퀄리티 기준이 전문적인 애니메이터 준비생, 모델러 준비생만큼 높지 않을 가능성은 그렇게 없을 텐데요. 기준은 높지 않겠지만 할 줄 아시면 그쪽에 취업하시는 데 도움은 되겠죠. 만약에 전문적인 캐릭터 모델러로서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다양하게 하시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비추천합니다. 왜냐면 캐릭터 모델러로서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애니메이팅까지 신경 쓰면 한 분야에 집중을 못하고 퀄리티를 올리는 데 도움은 안 되겠죠? 원화가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일러스트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모델러에게 무의미한가요? 그림을 잘 그리시면 모델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능력 자체가 모델링이랑 겹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은 모델링 능력이 되게 좋아지고요. 다만 전문적인 원화가만큼 배우는 거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지만 '그림을 배워 두면 모델링에 도움이 된다.' 정도가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내 모델링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건 신입 취준생 입장에선 비추천드리고요. 왜냐면 시간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가급적이면 취업을 위해서 캐릭터 모델링에만 집중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주니어급이 됐다. 한 3 년차 정도 연차가 쌓였다 이러면 더 실력을 늘리기 위해 그림을 배우면 그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취준생 때 할 만한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처 모델러 지망인데 포켓몬 같은 캐주얼풍과 모논 같은 실사풍 하나에 집중하는 게 맞나요? 둘 다 작업해 두는 게 나은가요? 일단 크리처 모델러 지망이시면 서브컬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브컬처 중에 크리처만 하신다고 하시면 아마 취업할 수 있는 풀이 굉장히 좁긴 할 거예요. 근데 포켓몬 같은 프로젝트를 가신다든가 아니면 모논 같은 시사풍 이쪽에 집중을 하신다 이러시면 목표 회사를 하나 정하시고요.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걸 먼저 정하신 다음에 그걸 메인으로 그 스타일 위주로 캐릭터를 쭉쭉 만들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주력 작품에서 내가 이런 걸 잘한다는 걸 어필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다른 스타일들을 작업해 보시면 그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처 모델링 자료는 어떻게 수집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나요? 크리처를 작업하실 때는 해부학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해부학 공부라고 하면 골격, 근육, 보행 방식 등 이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동물 자료와 영화나 게임의 크리처 디자인을 비교해 보시면서 왜 그렇게 변형이 됐는지를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질문 답변은 여기까지고요. 자, 추가적으로 채팅글 읽어보면서 어떤 게 있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서브컬처에도 필수로 넣어야 하는 요소가 있나요? 실사 캐릭터의 하드섭 가죽 레더링이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요. 요건 서브컬처에서는 상대적으로 실사만큼 중요도가 높진 않는데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다양한 재질감을 보여주는 게 취업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매우 권장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성된 렌더링 컷을 2D 그림처럼 보정해도 되나요? 실루엣을 건드리는 건 아니고 색감을 조정한다던가 대비를 준다던가 하는 필터 같은 효과나 색 보정이요. 나중에 실루엣을 조정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만 색감을 조정한다던가 대비를 주는 후처리 관련된 건 줘도 됩니다. 이것들은 보통 게임 엔진에서도 포스트 프로세스라고
최종 렌더링 후에 한 번 더 후처리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대비 값이 조정이 된다든가 색 온도가 조정이 된다든가 밝기가 조정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도 엔진에서 한 번 더 거치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포토샵으로 그냥 간단하게 색감 조절이라든가 밝기나 이런 조절 같은 건 편한 마음으로 조절하셔도 무방합니다. 쉐이더 그래프 작업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작은 회사에서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다만 이걸 배워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굳이 이걸 신입 때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보신다면 전 아니라고 대답할 것 같고요. 포폴 작품 제작 기간도 중요하게 보나요? 중요하게 봅니다. 면접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이 캐릭터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예요. 제작 기간 관련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작업 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폴에 넣는 게 좋을까요? 실무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게 이상적인지도 궁금합니다. 이것까지 묶어서 답변 드릴게요. 일단 제작 기간도 당연히 중요하게 보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한 내용은 포폴에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무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 게 이상적이냐라고 여쭤보시는 건 이건 항상 대답이 똑같은데 프로젝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정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요.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엔 캐릭터 하나 만드는데 한 2주 만에 한 캐릭터 만들어야 되는 데도 있고 정말 빨리 만들어야 될 때는 일 주일에서 완성하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 캐릭터에 정말 많이 공을 들이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엔 한 캐릭터에 2 달, 3달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프로젝트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가장 편하게 답변을 드리는 경우는 3 주나 4주 정도의 캐릭터 하나를 목표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케이스 중 하나예요. 이 경우에는 하이폴 베이스의 베이킹이 들어간 프로젝트 기준입니다. 손맵 프로젝트 기준은 손맵 프로젝트는 제가 안 해 봐서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일 주일 안쪽으로 알고 있고요. 좀 긴 경우 2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선으로 알고 있고요. 손맵 같은 경우는 더 빨라야 되는 프로젝트도 있어요. 그래서 포폴의 작업 기간 명시하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명시하지 않더라도 면접에서 물어보는데 면접에서 물어볼 때 워크데이 기준으로 답변 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워크데이라고 하면 하루 8 시간 주 40 시간 기준이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제작 기간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당연히 안 좋게 봅니다. 손이 느린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안 좋은데 그래서 작업 기간 자체를 보통 워크데이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면 예를 들면 제가 하루에 한 4 시간씩 주 5일 작업해 가지고 2 달이 걸렸어요. 그럼 워크데이 기준으로 한 달 걸린 거죠. 그래서 순수 작업 시간만 이렇게 계산해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이 상황에서 거짓말을 치면 안 되겠지만 워크데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보통 하루에 4 시간씩 작업을 한다고 하면 곱하기 이 정도가 될 테니 거기서 반토막 해도 일단 워크데이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틀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력서에 자소서 영향이 큰가요? 대기업 자소서처럼 써야 하는지, 동기, 성격, 경험, 포부 등 분량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면접을 부르는데 자소서를 읽고 부르진 않는 편이긴 해요. 보통 자소서는 면접 때 할 얘기를 좀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자소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보통 면접 때 어떤 얘기를 하냐는 자소서에서 나오지만 부르는 과정까지는 보통 포폴로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소서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만 자소서를 잘 쓰면 도움이 되죠. 보통 자소서 분량이 있을 거예요. 맥시멈 뭐 예를 들면 1,500자 이런 식으로 자소서 분량이 있잖아요. 거기서 너무 적게 쓰면 좀 성의 없어 보이니까 적당히 내가 신입 모델로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필할 될 만한 내용들 위주로 자소서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풍으로 포포를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한 가지 풍으로 일관성 있게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SD 선맵, 노멀맵, 버튜버풍 이렇게 다양하게 할 줄 안다는 느낌으로. 이거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풍으로 준비했을 때 장점은 지원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한 가지 풍으로 준비했을 때 장점은 특정 회사에 지원했을 때 경쟁자 대비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어필할 수 있겠죠. 반대로 단점은 반대의 경우겠고요. 예를 들면 다양한 풍을 준비했는데 명일방주 같은 프로젝트를 모집한다고 했을 때 내가 다양한 풍의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 한 개만 중점적으로 보고 나머지들은 덜 보는 느낌으로 보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명일방주를 타겟해서 작업을 했다. 이러면 관련된 회사에 가긴 쉽겠지만 다양한 프로젝트에 지원하기에는 매력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선택의 문제지 무조건 어느 게 낫다고 하기엔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다만 SD는
가급적이면 연습용 말고는 따로 포트폴리오로 전문적으로 작업하는 건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SD만 전문적으로 하는 모델러가 있긴 한데요. 관련 공고도 있고요. 근데 보통 LD를 잘하신다면 SD 쪽에서도 신경 안 쓰고 데려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SD만 잘한다고 취업 시장에서 아주 매력적인 포트폴리오를 갖느냐 하면 전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 SD는 조금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완 같은 셀시 채색이 취업에 먹힐까요? 아니면 명방 같은 PBR 혼합 방식이 취업에 먹힐까요? 요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풍으로 포포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일 텐데요. 결국 타겟 회사를 정하느냐 아니면 다양하게 준비를 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를 타겟하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취업 시장 상황은 매번 바뀌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서는 명일방주 같은 스타일이 공고가 확 올라올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시절에는 이왕 같은 셀식 방식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것들은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좀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프로젝트 위주로 준비하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애니 쪽 13년 차인데 게임 쪽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40살이 넘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작업물이 어땠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일단 게임 쪽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요. 거기서 이제 기존 작업물 퀄리티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꽤 어려울 거예요. 다만 불가능한 정도의 어려움은 아니겠지만 전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다만 충분히 매력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입시 포폴에서는 스터디 같은 내용을 포폴에 첨부하는 경우도 있던데 취준 포폴에 그런 내용을 넣는 건 비추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일단 스터디에서 어떤 결과물을 나왔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터디에서 포폴을 만들었는데 스터디에서 만든 포폴이 다른 게임에 나오는 포폴급으로 정말 퀄리티가 높다 이러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스터디에서 만든 내용들이 실작 위주고 되게 간단한 작업물 위주다 이러면 포폴로 넣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엔 중요한 건 한 장에서 보여지는 퀄리티가 어디까지 올라가냐에 대한 차이지 스터디에서 만든 거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든 거냐에 대한 차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캐릭터 모델러는 유니티나 언리얼 등 엔진을 실무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할까요? 마우스만 써봤는데 시작이 어렵네요. 엔진에 대한 이해도가 신입 모델러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신입 캐릭터 모델러 같은 경우엔 따로 엔진 관련된 지식이 있다는 건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거든요. 보통 공고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유니티 사용자의 우대 또는 얼리얼 사용자의 우대 이런 식으로요. 다만 이건 사용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는 하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배워야 둬야 된다는 건 생각하고 있진 않고요. 다만 할 줄 알면 도움은 쪼끔은 된다 정도입니다. 근데 서브컬처 캐릭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서브컬처 캐릭터의 최종 쉐이더는 유니티나 얼리얼 쪽으로 사실 많이 찍잖아요. 마모셋에서 서브컬처 캐릭터를 완성하기에는 서브컬처라기보다는 스타일라이즈드 쪽에 가깝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사용법 정도는 배우신 다음에 유니티 툰 쉐이더 공개된 거 있으니까 그쪽으로 마무리하시는 쪽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건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면서 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